이번 시간에는 그 GAN 응용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예제는요. 그 구글 텐서플로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제인데요. DC GAN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리튼 디지트를 흉내내고자 합니다. 그 손으로 쓴 숫자 그 이미지를 우리가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는 건데요. 그 다른 예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example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그것을 사본으로 여러분들 저장하셔서 직접 실험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미리 저장해 놓은 사본이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내용들을 옮겨 오시면은 이와 같은 그 콜앱 상에서 파일이 시작되고요. 이 주피터 노트북 상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미 배운 심층 합성곡 그 생성적 적대신경망 그러한 내용들이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의 목적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대료는 그러니까 자료는 엠니스트 자료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여기 아래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으로 보이고 있는 게 점점 그 제너레이터가 얼만큼 유사하게 그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이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랜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럴싸한 숫자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그 50 에포크 정도를 훈련한 생성자가 생성해낸 연속전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예제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까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필요한 그 모듈들,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야겠죠. 텐서플로우 2.0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버전은 2.x로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 TF 버전으로 확인해 보면 2.2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 버전은 그러니까 현재 이 녹화를 하는 시점에 버전이 그렇습니다. 자, 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콜앱을 쓰기 때문에 콜앱에는 모든 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필요한 건 써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그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시각적으로 GIF 애니메이션 만들 때 쓰는 그러한 그 모듈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미지 IO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그 설치된 후에 임포트하는 것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TensorFlow.keras 말고는 나머지는 주로 그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또는 그 과정 중에서 중간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우리가 설치하는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 내용들은 그대로 실행시키면 로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모듈까지도 우리가 로딩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엠니스트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로 그 시각적 그 핸드리튼 디지트를 구분할 때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데이터 세트에 엠니스트라고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그 mnist.load 데이터 이거는 이미 해봤던 건데요. 여기서는 그 훈련 자료만 필요합니다. 테스트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시켜서 유사한 거를 얻기 위한 거고 테스팅 자료는 뭐 여기 사용되지가 않죠. 그래서 train images와 train labels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한번 살펴본 거고요. 요거는 쉐이프를 통해서 6만 개 28x28짜리가 다 가져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리쉐입을 할 겁니다. 왜 리쉐입을 하냐면 그 우리가 가져온 그 이미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새롭게 그 배치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멘전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미리 한번 그 트레인 이미지를 이런 사이즈가 되게 6000 바이 28 바이 28에다가 디멘전 하나를 더 디멘전만 추가한 거죠. 그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127.5로 빼주고 127.5로 나눠줬는데 이거는 그 이미지의 값을 그 0부터 255라는 숫자로 들어있을 건데 그거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로 그 레인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데이터의 레인지를.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제너레이터에서도 결과값을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쓸 건데요.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값의 레인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맞춰주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버퍼 사이즈는 당연히 6만 개니까 그게 버퍼 사이즈가 되고요. 배치 사이즈 256은 한 번 훈련시킬 때, 한 스텝을 우리가 훈련시킬 때 그 사용할 미니 배치를 쓸 거기 때문에요. 256개씩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에 맞추어서 데이터가 잘 다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그 from tensor slices라는 요 그 함수를 메소드죠. 메소드를 써 가지고서 그 이미 여기서 제공되는 겁니다. TensorFlow data.dataset에서 이런 식으로 그 셔플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셔플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는 버퍼 사이즈 그리고 점 배치에는 배치 사이즈를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배치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있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none 28 by 28 by 1 그리고 이 none이라고 된 거는 그 한 번에 가져올 배치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그때 맞춰서 가져오기 위한 거고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텐서플로우에서 그 사용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것을 흉내내고 싶을 때는 결국에는 배치 사이즈하고 버퍼 사이즈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은 우리가 많이 썼던 케라스에서 지원하는 sequential API를 쓸 건데요. 그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 순차적으로 그 놓여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기 그렇습니다. 자, 우선 생성자부터 여기서는 설정을 합니다. 생성자. 자, 생성자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그 트랜스포즈드 버전이기 때문에 몇 개의 컨볼루션 그 연산자를 쓸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좀 기니까 이렇게 그 모델을 만들기는 만들되 이걸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호출해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그 결과값이 그 28 by 28 곱하기 1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 스케일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28 그 1이고요. 그 28 by 28은 그 사이즈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숫자 핸드리튼 디지트 이미지가 그렇죠.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는 댄스층으로부터 시드 값을 입력받고 시드 값이라는 거는 씨앗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잡음 값인데 그걸 100개를 우리가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conv2d의 transposed라는 이러한 그 이름을 갖는 메소드로 즉 컨볼루션 2D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트랜스포즈된 전치된 그러한 그 소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 함수 이름을 그냥 주면은 알아서 쓰고요. 마지막에는 그 액티베이션 함수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쓸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으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거 외에 중간중간마다 또 액티베이션 함수가 필요하죠. 그때는 리키 그 렐루라 그래가지고 그 restricted linear rectified linear unit은 맞는데 좀 리키한 걸 쓴 건데요. 조금 그 네거티빌티 0이 아니라 좀 작은 숫자를 주는 좀 독특한 그러한 건데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그 액티베이션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너레이터 만드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잖아요. 그 설계 스트럭처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시퀀셜이라는 메소드로 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거기에 레이어 하나 넣을 때마다 add로 해서 넣으면 되고요. 지금 제일 처음에 그 첫 번째 레이어는 댄스인데 7 곱하기 7 곱하기 256 크기의
그러한 그 벡터로 만들 건데요. 입력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레이턴트 벡터를 100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겐을 만들 때 컨볼루션 연산과 연산 사이에 이 그 값의 노멀라이제이션, 그 배치 사이즈에 맞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만큼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정규화시키는 건데요. 좀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합니다. 리키렐로.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가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리쉐입 합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256으로. 왜냐하면은 그 7 곱하기 7 곱하기 256을 벡터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 제일 마지막에는 fully connected 한 레이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건 그림으로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sert는 그 한번 디멘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256인지 사이즈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onvolution 2D transpose를 적용하고 128개의 depth 그리고 5 by 5짜리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그 보폭이죠. 11 그리고 패딩 same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same을 그 활용하시면 됩니다. same은 입력과 출력의 그 이미지의 그 width하고 height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1,1일 경우에는 만약에 두 개로 2배 됐을 때는 반으로 줄고요. 근데 거꾸로 됐을 때는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트랜스포즈드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64 by 55 그리고 여기서는 그 14, 14, 64가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2배가 됐을 거니까 이게 이쪽으로 스트라이드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28 by 28 by 1 마지막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구글 캔버스를 좀 활용하겠는데요. 그 입력된 이미지는 이걸로 할까요? 자, 우선 그 레턴트 벡터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G라고 보통 이렇게 쓰죠. 이 G라는 레턴트 벡터는 그냥 크기가 100인 그 엘리멘트가 하나인 그죠? 그러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100의 크기를 갖는 그러한 벡터가 될 거고요. 물론 이것은 랜덤 넘버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떤 그 큰 벡터로 또 만들어줬죠. 큰 벡터로 만들어줬는데 큰 벡터의 사이즈가 아까 얼마였나요? 여기서 그 7 곱하기 7 곱하기 256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7 곱하기 7 곱하기 256 맞죠? 이러한 사이즈의 벡터로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는 그 요거 곱하기 요거만큼의 웨이팅이 들어가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겠죠. fully connected 네트워크가 되고요. 자, 이거를 그 다음 단계에 넘겨주기 위해서 요거를 또 다시 그냥 풀어줍니다. 그 우리가 보통 원하는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지금 7 곱하기 7 곱하기 256을 큐브 형태로 다시 리포매팅만 하면은 이게 7 곱하기 7이 되고요. 그리고 256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왜냐면은 그 우리가 알다시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컨볼루션 연산자의 크기가 1 곱하기 1도 상관없습니다. 즉 여기에 적용되는 게 1 곱하기 1 그러한 사이즈의 컨볼루션 연산이 될 건데요. 즉 7 곱하기 7 그리고 그 뎁스는 반으로 줄여서 아마 128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죠. 7 곱하기 7 256 그리고 7 곱하기 7 128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연산자를 바꿔 놓고요. 여기서 또 이것을 또 그 키워서 그 아마 14 바이 14였던 것 같아요. 14 바이 14 그리고 64가 아닌가 싶은데 64 정도 크기 14, 14, 64 그죠 맞죠? 그 정도 크기. 근데 여기에 적용하는 연산자는 5 by 5 컨볼루션 연산자가 사용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끝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28 by 28짜리, 28 by 28짜리. 그리고 depth는 당연히 1입니다.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이것의 이미지가 여기에 이렇게 매치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 랜덤 벡터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랜덤한 값이 나오겠지만, 이 결과값이 결국에는 G of G라는 결과값이고, 이 네트워크의 모양이 우리가 G라는 네트워크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리키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썼다는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마 여기에 써 있는 것 같은데 액티베이션을 하이퍼 탄젠트 H를 썼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또 다르게 변화시키고 싶을 때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G 연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G 연산자를 가지고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만들고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랜덤한 넘버를 한번 TF 랜덤 노말에서, 노말은 정상분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0과 1 사이의 값을 아니죠. 0이 평균값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그러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값을 갖는 랜덤 한 숫자 100개를 만드네요. 그리고 make generator 모델로 만든 요 generator는 요 함수를 통해서 만든 거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먼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generation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PLT IMShow라는 아주 간단한 이미지죠. 그림이죠. 그러니까 20 by 28 by 28짜리 크기의 그레이스케일의 랜덤한 그러한 이미지 하나만 나올 겁니다. 이게 랜덤 제너레이터 G가 랜덤한 넘버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자, 이번에는 감별자를 만들겠습니다. discriminator. discriminator는 그냥 convolution neural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서 똑같이 이것도 함수화 시켜서 했을 뿐이죠. sequential 연산을 사용하는데 add에서 레이어를 conv2d 그리고 conv2d 그 다음에 마지막에 flatten 그리고 dense는 마지막에 최종은 한 개의 값이 true or false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어를 넣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뭐 5 by 5짜리 5 by 5짜리를 stride 2 and 2로 넣어서 작업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이건 충분할 겁니다. 그죠? 컨볼루션 연산 2번만 쓰네요. 그죠? 아주 간단한 연산이네요. 자, 역시 이것도 생성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별하는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조금 전에 만든 게 generated image인데 아까 그림까지 그린 거예요. 얘를 여기 make discriminator 모델로 만든 discriminator라는 네트워크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과값은 decision으로 나올 텐데 decision은 0과 1 사이의 값인다. 근데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false 값이 나와야 되니까 맞춘 겁니다. 진짜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1인 값이 나와야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트워크가 구성됐으니까 손실함수하고 옵티마이저를 정해야 됩니다. 이 손실함수하고 옵티마이저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쓸 때는 그냥 동일한 한 개의 손실함수와 한 개의 옵티마이저를 썼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손실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좀 복잡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대로만 우리가 적용한다면 쉽게 다른 데도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헬퍼 함수라고 그러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쓸 거거든요. 이건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요 함수를 가져올 겁니다. 즉 tf keras loss 안에 들어 있고요. from logit true는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모든 숫자로부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확률값의 기초가 되는 기본값은 그냥 일반적인 임의의 크기의 숫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만드는 방법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discriminator loss라 그래가지고요. 감별자, 우선 감별자의 비용 함수를 먼저 할 겁니다.
비용 함수를 측정하려면은 그 간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우리가 이거는 잠깐 한번 돌아가서 또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개의 그 소위 이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죠. 이 두 개 그 크로스 엔트로피니까 로그로 주어질 거고요.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결과고요. 이거는 1 빼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결과.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의해서 집어넣느냐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리얼 아웃풋과 페이크 아웃풋. 이건 G 오브 G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D 오브 X겠죠. 이 값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하나는 1에 가까운 값이 돼야 되고, 그죠? 리얼 값은 하나는 제로에 가까운 값이 돼야 되는 그러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정의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문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한번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로스 텀, 두 번째 항의 로스 텀입니다. 그걸 합한 게 토탈 로스고요. 결국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요 전체 로스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도 손실함수를 만들어야죠. 생성자는 그 입력값이 하나뿐이 안 들어갑니다. 페이크 아웃풋뿐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페이크가 실제 그 자료처럼 이해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과 같은 그 값이 나오도록 크로스 엔트로피를 함수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은 그게 잘 만들어지고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죠. 여기 그 텐서플로우는 특히 케라스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적화시키는 옵티마이제이션. 우리가 보통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게 가장 디폴트 값인데 그건 너무 느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에담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습률을 스스로 최적한 그 속도로 조절해 주는데 그때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1의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승 0.0001이죠. 10의 마이너스 4승에 해당하는 작은 숫자 정도만 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옵티마이저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옵티마이저 둘 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 체크포인트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그 훈련이 될 때 그 깨지거나 했을 때 중간에 저장해 놨던 걸 다시 계속해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실행시켜 놓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중간까지의 계산된 결과를 그 임의의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훈련시킬 건지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에포크는 50번만 반복할 거예요. 그 노이즈 디멘전 100, 이거는 그 레이턴트 벡터, 아까 저희가 G라고 했던 요 사이즈를 100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number of examples to generate, 그러니까 훈련 자료를 몇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일단은 할 건지, 특히 그 제너레이션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 16개만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재활용하겠다고 여기는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데 아주 만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노멀 그 디스트리뷰션 그 함수를 써서 0과 그러니까 그 뭐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긴 되는데 크기가 100개인 그 크기를 몇 개 만드냐면 16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100이라는 이 그 크기로 만들어서 이 시드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계속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드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컴파일 하는 과정인데요. 그 TF 요거는 조금 새로운 문법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컴파일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그러한 그 학습 과정에서의 그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에 말하자면은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atf 펑션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 train step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썼고요. 이미지가 들어가서 한 그 이미지당 한 그 훈련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이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노이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새로운 문법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그 gradient tape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합니다. 함수를 쓰면 이 gradient tape은 왜 사용하냐면 우리가 그 소위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때 로스 함수로부터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때 모든 네트워크를 동시에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구합니다. 어느 거는 제너레이터에, 어느 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테이블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젠 테이블은 그 제너레이터 그 생성자에 관한 그러한 그 그레디언트의 흐름,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관한 그레디언트의 흐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젠 테이프와 디스크 테이프를 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미지를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로 가짜 이미지 만들고요. 그래서 가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리얼 아웃풋과 페이크 아웃풋일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소위 로스 펑션을 구해야죠. 로스 함수. 즉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된 것의 그 로스 결과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결과를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스가 두 가지입니다. 얘는 그 페이크 아웃풋만 들어갔을 때의 로스고요. 얘는 그 둘 다 들어갔을 때의 로스입니다. 얘는 두 개의 텀이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로스, 얘는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로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너 로스하고 디스크 로스가 따로따로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그라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젠 테이프과 디스크 테이프라는 것이 그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무거나 그라디언트 그 업데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제너레이트를 업데이트 시킬 그 그라디언트고 얘는 그 소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 시킬 그 그레디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그 옵티마이저는 이미 에담으로 그러니까 확정지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적용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여기 마지막 두 엘리멘트로 그 두 라인의 코드로 그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코드가 결국에는 백프로퍼게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때 요 두 개의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엮어서 하나의 그러한 그 덩어리로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요것도 뭐 그렇게 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요것을 그 적용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함수를 우리가 완성시켜 놓고요. definition을 또 하나 훈련 과정을 여기다 정의합니다. 데이터셋과 에포크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는데 에포크는 우리가 앞에서 정해놨죠. 50회 할 거라고 반복을.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미 그 미니 배치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for epoch in range epoch에서 이걸 반복할 때 우리가 쓰는 그 for loop고요. 여기서 start time과 여기 뒤에 보면은 어디서 끝나네? 엔드 타임이 아마 있을 텐데 또는 그 시간을 계속 우리가 측정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타임을 잘라서 한번 보기는 하네요. 그죠? 시작점을 빼주면 현재에서 어느 정도 걸렸는지가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 하는 일은 그 이미지 배치만큼의 크기만큼 우리가 트레인을 해주는 거고 트레인 스텝이라는 거는 이 앞에서 두 가지 다 훈련시키는 거죠. 제너레이터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각각 그 동시에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것을 요 이미지 배치 안에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이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결과만 보면 알겠죠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 에포 끝난 다음에는 클리어 아웃풋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된 거 지우고 이미지 세이브하고 등등의 과정을 하네요. 뭐 나머지는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코스메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enerate and Save 이미지인데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결과값을 보여주는 그런 걸 저장하는 거고요. 진짜 훈련은 여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train, 데이터셋, 에포크만 하면 우리가 약속된 그런 거를 하는데
아,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에러가 나네요. 앞쪽으로 한번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니까 여기에 모르고 클릭을 하나 우리가 실행을 안 시킨 게 있네요. 크로스 엔트로피, 그죠? 네, 아마 여기서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 나머지도 다시 한번 실행을 또 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정의가 다시 재정의 돼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모든 함수 정의가 완료됐고 그냥 그림 저장하는 거고요. 자, 훈련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이제 실행되네요. 뭐 중간에 빠진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 50 에포크를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에포크 때마다 지금 어느 정도 훈련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그 에포크 매 에포크 때마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시간도 여기 한 6초 정도씩 한 에포크당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거를 6초씩 걸리니까 꽤 오래 걸리겠네요. 잠깐 멈추고 끝날 때 다시 보도록 할까요? 거의 에포크 50에 다가서고 있네요. 자, 총 완료돼서 2분 정도, 그리고 월타임은 한 5분 정도 걸렸다고 나와 있고요. 이 마지막에는 이미지 라이팅 하는 거니까 이 사실은 에러가 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그 소위 이미지 안에 펌식은 GIF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클래스 마지막에 포함된 이 내용이 바로 똑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잘 훈련이 돼서 그 결과로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구성 내용을 조금 바꾸든지 또는 그 반복 횟수 이런 걸 바꿔서 좀 더 재미있는 응용으로 실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